네, 반갑습니다. 발표자 이상환입니다. 일단은 엣지 있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소모임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주최자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밥.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발표에서 얘기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필살기라는 제가 과목을 들었는데 홍준이랑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팁을 좀 얻었는데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필요한 내용들 조금 추가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상황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더 나은 능력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인턴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내용 다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필살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글꼴 같은 경우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 때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일된 쪽으로 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맑은 고딕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맑은 고딕 같은 경우 2007 버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이상한 좀 약간 버전이 좀 낮은 2003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발표 같은 거에서 봤을 때 가독성은 일단 고딕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학술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나 이럴 때는 연구실에서도 제가 A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ARL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건데 발표 중에서 아주 밝은 발표 장소거나 아니면 어두운 장소일 때 인원들한테 이제 집중을 요할 때 B키나 혹은 W키 누르면은 혹시 그 기능 아시나요? 몰라요. B는 블랭크. 환해지고 W키 누르면 이렇게 환해지고 혹은 이제 B키 누르면 어두워지는, 이렇게 해서 발표자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컨텐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발표자한테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면은 발표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아까 하은이 같은 경우 얘기를 했는데 만약 페이지 수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페이지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지 버튼 누른 다음에 엔터 누르면 바로 그 버튼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창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방법 써가지고 유치했다고 하니까 이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Q&A 시간에 좀 ESC 눌러가지고 이렇게 휠 돌리면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인턴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아리 선배 중에서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운대 스펙으로 잘 가는 사람은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 물론 더 좋은 회사가 있지만 삼성전자까지만 들어가도 나름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삼성의 자녀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랑 DMC 디지털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품을 제작한다거나 양산하겠다 혹은 반도체 설계하겠다 그러면 DS 지원하시면 되고, 혹은 소프트웨어 내가 좀 잘한다 아니면 가전제품 조립하고 싶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DS 반도체이기 때문에 DS에서 했습니다. 사트에 대한 내용은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랜덤하게 뽑아지는 거기 때문에. 직구는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대생이라고 하면 이제 다 엔지니어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자신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S직군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E직군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F직군은
흔히 전문대 혹은 고졸 사원들 굉장히 많고 T직군은 오퍼레이터 여자 사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 직군이 T직군으로 바꾸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변경이 잘 안 되는데 그 여자들 때문에 바꾸는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경우고 거의 이제 E직군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E직군이나 F직군에 따라서 직급 체계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연구원, 이제 사원, 선임, 책임, 수석연구원 이렇게 가고 여기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트를 통과했다고 치고 면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채 사트 사람들 얼마나 붙은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작년부터 지원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S 혹은 DMC 이 부문만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제 사업부까지 지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뽑아주는 TO에 따라서 내가 실력이 좋건 나쁘건 뽑히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봐가지고 사업부가 잘 돌아가는 거 이거를 미리 알고 여기가 좀 많이 뽑겠다 이렇게 지원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고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면접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면접관이 4분 앉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 혹은 2분은 인사 쪽에 계십니다. 이 4분들은 거의 부장급 혹은 과장급이 계시고 인사 쪽이라는 건 4분 중에 인사에 관계된 분이다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엔지니어 분들은 약간 꾀재재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다 혹은 중간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인사 담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좀 여론 조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유출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채 때는 면접을 3중 면접을 봅니다. 그 PT 면접, 전국 면접이라고 하죠. 이제 문제 풀으라고 주면은 우리가 해석해서 백판에다 적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 그리고 토론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보고 인턴 때는 집중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들어가서 4대1로 디펜스를 하면 됩니다. 60분 중에 10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50분 동안 질의응답을 디펜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좀 이미지를 좋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뽀록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한 10분 정도 하겠다 그러면 내 모습을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분 동안 디펜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는 뭔가 그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썼던 자료고 그리고 제가 면접을 잘한 건 아니지만 일단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위에 아마 탭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그랬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목차들이 컨텐츠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봐놓으면 나중에 지원할 때 이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떠오르시는 거 계세요? 혹시? 없죠? 저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심사위원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감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별명입니다. 이 감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던진 게 아니라 혹시 여기 감자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아까 좀 친근한 이미지로 이제 부서에서 어떤 이제 융화되는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해서 포지셔닝 맵이라고 점수 국대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회장했을 때 동아리 회장했을 때이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안 좋지만 이런 거는 이제 나도 괜찮죠 선배?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공 많이 들을수록 좀 많이 부풀려져서 보이니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중점을 했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 관련해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내면 되고, 저는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학부형분생으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전공만 공부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전공 프로젝트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공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젝트도 잘만 꾸미면 비전공 프로젝트를 우리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거나 혹은 뭐 데이터로 이렇게 양식으로 남기면은 우리의 그 어떤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독서클럽이라는 데서 활동을 했고 또 거기서 또 팀장을 한번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인문학에도 관심 있는 공대생이구나 뭐 이런 느낌. 좋습니다. 하고 싶은 직무 및 이유 이렇게 그냥 문둥그려서 얘기를 하고 맞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 스마트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롤모델은 그때 이제 동아리방에서 막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김승현 선배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게 책 봐라 이런 거 쓰면 100% 탈락합니다. 곽한구. 그렇지. 곽한구 뭐 이런 사람들 약간 좀 쿠데타 일으키고 약간 좀 혁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사격하는 방법이 튀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무난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까지 갔다라는 것은 경쟁률이 2대1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쪽으로 돌아오면 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커리어 로드맵을 해서 일단 칭찬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SWOT 수학 분석을 제가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했는데도 아 이런 걸 한 거 보니 왠지 좀 잘했다 이런 좀 이렇게 티를 내려고 했었는데 좀 좋게 좀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항상 물어보는데 삼성전자에 입사한 경우 혹은 아닌 경우 이렇게 항상 또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 안 했으니까 아 나는 삼성 말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썼었는데 뭐 이런 거 저는 회사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석사 따고 싶다, 물론 자기한테 기회가 오긴 하지만 아 뭐 나는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학예 인턴십 자료인데 사트는 약 3,000명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본 거고요. 이번에 대구건설 작년에 공채 17,000명 지원해서 100명 뽑았습니다. 170대 1 경쟁률이었는데 사트 같은 경우 인턴 사트였는데 이게 DS 부분 지원한 사람들인데 약 3,000명이 봤다는 거는 상당히 그 경쟁률이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데 자기소개서 분야에서 무려 600명이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양식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뭐 지원 완료 누르거나 혹은 지원을 못해서 그 사트 보는 기회조차 못 얻은 사람은 600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약 3대1 정도 사트에서 추려져서 약 30% 정도가 면접을 받고 그 중에 700명이 인턴을 합격해서 DS 인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었던 곳은 비메모리 반도체였는데 비메모리 쪽이 430명 그리고 메모리 쪽이 180명 나머지는 뭐 반도체 연구소 혹은 뭐 패키징 센터 뭐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가 굉장히 큰 곳으로 지원하면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볼 가능성이 있고 공채 제가 지금 이제 10월 8일 날 면접을 보는데 면접 다 끝나면
이제 삼성전자 인턴 11월 달부터 이제 아마 지원할 겁니다. 그때 다 지원 잘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